실행, 이제는 어떤 기술의 발표가 아니라 양산의 원년이라는 거죠. 누가 더 빨리 하느냐, 이게 더 그런 기업이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존하는 베팅보다는 실적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비만 당뇨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탑픽으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국내에서 위고별 제일 많이 유통을 하고 있는 유통사인데 아직은 자동차주로서 그 도요타와 밸류에이션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요타가 퍼가 한 11배 정도 돼요. 10배에서 11배. 그리고 PBR이 1.1배 정도. 그게 이제 연말 기준으로 정도 되는데 하이닉스 현대차가 예. 퍼가 6배에 그 PBR이 0.6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격차 왜 나냐? 그러니까 그 배당 성향이 그 주주 환원율이 그 도요타가 50%고 그리고 현대차가 한 3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그게 더 올라가지 않겠냐? 그 주주 그 배당 그 소득 분리과세가 27년도에 일몰되다 보니까 그럼 27년까지 배당 더 늘려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올라갈 거고 할인 요소도 보면은 특히 지배구조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터 이슈도 있고 그리고 관세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았죠. 그렇죠. 예, 예. 정책 이슈라든가 그러면서도 이런 이제 외부 충격이 있으면서도 연간 가이던스 계속 그나마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증권사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목표가가 한 40에서 48만 원까지 나와 있고 일단 도요타의 와의 그 멀티플 격차가 좀 해소되는 정도만 그냥 지금 도요타의 그 배당 그 주주 환원율 정도 비율로만 받아도 한 40에서 47만 원 정도로 그냥 쉽게 설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증권사 리포트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리레이트 동력은 그 SDV라든가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실행력 부분들 그리고 피지컬 AI 상용화 그리고 지배구조와 밸류업 트리거 이거 세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로봇에 대해서는 뭐 아까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국에는 이것도 로봇이랑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IPO를 해야지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제 지배구조 연결고리가 풀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회사에서 그 TSR 요게 27년까지 목표를 35%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배당만 중에라 그 자사주 매입 소각도 포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해 자사주 매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금연을 할까? 아니면 배당은 더 줄까? 이건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같은 기준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을 하나도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배당을 주려고 하면은 상당히 뭐 만 원 최소 10,000원 이상 배당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 3분기까지 올해 7,500원 배당했잖아요. 그러니까 24년도에 12,000원 배당했고 3분기까지 7,500원 배당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35% 배당 성향 25%에 배당 증액 10% 이거 이상 규정을 맞추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3분기까지 7,500원 했으니까 13,200원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12,000원에 10%면은 13,200원이잖아요. 요게 맞추려면 최소 5,700원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보다는 5,700원보다는 기발 배당을 또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4분기 배당을.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27년까지 TASR 총 주주 환원율을 35% 목표를 달성하면서 배당 성향 최소 25% 하한선을 유지하면서 자사주랑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병행하는 이런 거를 아마 계속 진행될 거고 그리고 아마 이번 3분기 배당은 최근 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 배당 들어오는 시점이 아마 이 배당에 대해서 가장 수혜가 되는 거는 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칠 리 없을 거라는 거죠. 27년까지 상당한 주주 환원 정책이 펼쳐질 것 같고 우선주도 당연히 배당 증액이 되겠죠. 그리고 연 1조 규모의 지금 원래 자사주 매입하게 했던 규모가 있어요. 그 3조인가 하기로 한 게 있는데 쟤네는 안 했기 때문에 1조 3천억인가 더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요거를 그렇게 만약에 해서 소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주당 배당금이 올라가겠죠. 네, 그런 효과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 이제 배당 성장주로서도 좀 매력이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 부분인데 아마 다음 주가 트리거는 이 부분이지 않는 배당 이슈이지 않을까. 일단 다음 번 올라가는 것들은 보통 CS 때문에 뭐 세로 나오고 당분간 좀 못 가가 이런 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피지컬 AI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고 나서 다 좀 투자들이 좀 깜짝 놀랐다.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다음번 어떤 모멘텀은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좋고 현대모비스도 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가는 게 혼자만 가지 않거든요. 현대차 오늘 이제 현대오토웨버가 급등하고 현대차가 같이 급등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이제 로버트 모멘텀을 붙었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수익이 얼마큼 많이 나는 것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수익금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을 얼마큼 실을 수 있는 종목을 보면 현대차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모비스비라든가 글로비스도 동반상승할 것 같다. 다만 지금 그 말씀드린 배당 이슈, 그 배당 수혜 그리고 자율주행 또 그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믹스에서 실적 방어하는 부분 그리고 또 지배구조 이슈 이런 것들 특히 로봇에서의 본체잖아요. 일단은 핵심은 몸통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격가지를 사야겠죠. 뭐든지 메인 디시를 먹고 나서 그러니까 메인 디시에다가 나머지 이제 반찬을 먹어야지 반찬만 먹어서는 배부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출연을 하니까 이제 JP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다음 주에 열리니까 한 달 전인 이제 3주 전에 소개를 드렸는데 그렇죠. 이제 제가 3주 만에 나오다 보니까 다음 주에 JP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JP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저번에 소개를 드렸고 그다음에 CDMO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스, 셀트리온, 뭐 알테오젠, 뭐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 다 아실 거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내가 다루지 않은 오랜만에 다룰 만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비만 당뇨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비만 당뇨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약간 생소한데 매매를 정말 선수급으로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매매 잘 못한다 이러신 분들은 한미약품, 펩트론, 인벤티지랩, D&D파마트, 일동제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중에서는 일동제약 좀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일동제약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일동제약 제가 일동제약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손 팀장 일동제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동제약을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번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동제약이 비만당뇨 치료제 연구개발도 하면서 일동제약이 만들고 있는 기존의 제약 상품으로 실적 개선됐으니까 일동제약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사실 알고 있는데 잊혀진 비만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적까지 담보가 된 종목 뒤에 두 종목이니까 앞에 말씀드린 종목 조금 매매 관점 보시니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HLB 제약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왜 매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HLB가 어떤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HLB 제약까지 덩달아 움직이는 모습인데 HLB 제약 비만당뇨라고 검색을 해보면 HLB 제약이 비만당뇨 치료제 연구 개발에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2024년 6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보면서 내가 어떤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뉴스가 2주 이상 끊어지면 안 된다. 수주 공급 계약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뉴스 나와야 되는데 HLB 제약 같은 경우는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가 조금 오래됐다. 그 다음에 대봉 LS 같은 경우도 비만 당뇨 치료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대봉 LS가 파트너사인 이제 인도 제약사의 CDMO를 통해서 2026년 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비만 당뇨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게 2024년 중순이었습니다. 2024년 중순이고 2026년에 국내 시장 진출인데 대봉 LS가 이 인도 제약사랑 협업하고 있는 신약 물질에 대한 임상 뉴스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비임상이라든가 일상 이야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임상 3상까지 통과해가지고 시판 되려면 보통 7, 8년 걸리는데 2024년에 한다고 해놓고 2026년 국내 시장 진출 목표인데 비임상이나 임상 이야기 이런 것도 없었죠. 근데 이 대봉 LS가 2025년 3월에 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상한가를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HLB 제약이랑 대봉 LS는 매매 타점 잡을 줄 아시는 분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셀트리온 제약 말씀드릴게요. 네. 셀트리온 제약도 비만 당뇨 치료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2025년 서정진 회장이 신년사 때였습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이 보통 이제 신약 개발 진행을 하고 이제 유통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신약 개발했을 때 이 두 기업이 협업을 해가지고 뭐 언제까지 뭐 당뇨 치료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서정진 회장이 이 언론 플레이 파워를 봤을 때는
조만간 좀 이야기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셀트리온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정적으로 흑자가 나오고 있고 기존 파이프라인 통해서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셀트리온 덕분에 셀트리온 제약도 수급 좋으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탑픽으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인데 블루엠텍이 좀 시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블루엠텍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한 게 작년 상반기였고 여기 유통사 아니에요? 유통사입니다. 그렇죠. 네, 비만 이제 위고비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 위고비를 제일 많이 유통을 하고 있는 예. 유통사인데 실적 이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섹터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일관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동차 뭐 우리가 음식료 같은 경우는 보통 대금 수치를 뭐 2주 한 달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그다음에 조선 방산 같은 경우 6개월 이런 식으로 경험의 토대로 원칙을 갖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는 정말 좀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2022년에 계약을 했는데 2023년에 마일스톤 수령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매번 흑자가 아니고 적자인 분기도 있고 흑자인 분기도 있고 그다음 제약바이오는 특히 이런 실적 추적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블루엠텍은 좀 이번에 좀 믿어보려고 하는 게 블루엠텍이 위고비를 국내 유통하기 시작한 게 작년 3월이었습니다. 작년 3월. 그다음에 위고비가 7, 8월에 엄청 잘 팔렸다. 그래서 저는 블루엠텍을 작년 8월쯤 9월쯤에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왜 안 움직일까 했는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계약을 맺은 건 3월이었고 위고비를 받아서 국내에 판매를 한 거는 6월 7월이었는데 대금 지급이 이제 올해 작년 하반기였던 거죠. 6개월 넘게 차이. 예. 그래서 이게 어이가 없죠. 이게 그래서 투자분들이 수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업종마다 좀 이런 관시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관시. 그래서 이 블루엠텍의 리포트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 MAU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토대로 이 블루엠텍을 통해서 유통한 이용자들이 많았을 때는 이 블루엠텍이 가져갈 매출이 증가를 한다는 건데 유심히 보시면은 저는 분명히 2분기에 위고비가 그렇게 많이 팔렸으면은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했을 때 적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3분기에 흑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3분기 흑자 나올 때 리포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보면서 블루엠텍이 3월 달에 계약한 게 6개월 동안 이연돼 가지고 이번에 흑자 나왔구나. 그다음에 이번에 4분기 컨센서스도 흑자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리포트를 보더라도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국내 요양기관의 67%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리포트를 보니까 기존의 비만 당뇨 치료제뿐만 아니라 에스테틱 어떤 피부 미용 관련 매출도 복귀가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 이 오늘 녹화로 오기 전까지 블루엠텍이 4걸 넘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1, 2주 정도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이 아닐까 판단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 지금 인상 3상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근소질 방지.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1상 진행하고 있는 게 경구용. 그래서 저는 일단은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보면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한테 테스트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구용에 대해서 나는 기대감으로 매매 좀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매 가능하고 나는 조금 안전한 게 좋다고 했을 때는 임상 2상 지나고 나서 접근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경구용 치료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매매를 너무 잘한다. 이러신 분은 뭐 샤페론이나 뭐 라파스나 이런 종목. 근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LB 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처럼 뉴스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급은 들어와요. 그래서 샤페론이나 라파스는 나는 매매 정말 잘한다고 하신 분들은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경구용 치료제 중에서는 그나마 변동성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 일동제약. 그다음에 저는 무서워서 좀 안전한 게 좋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한미약품, 그다음에 D&D 파마텍이나 펩트론이나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나가지고 이 하박을 좀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면 이들도 다시 매매에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